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한편의 시 같은 드라마 사랑한다고 말해줘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2부 에피소드의 제목은 울림이죠. 진우가 오해를 당해서 모은과 약속했던 음악회를 못 가게 되죠. 음악회 시간이 한참 지나고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울림으로 음악을 듣는다는 진우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모은이 노래를 부르죠. 모은의 목에서 나는 울림을 느끼도록 진우의 손을 모은이 갖다 댑니다. 진우는 그때 노래가 끝날 때까지 아무 걱정 없이 눈을 감고 있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나레이션을 하죠. 모운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 같다는 의미 있는 나레이션을 합니다. 두 사람이 점점 서로를 향해 마음의 문을 열게 되죠. 모운은 왜 진우에게 관심을 갖게 됐고 또 마음을 열어갈까요? 이화의 제목 울림이 그 이유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화의 제목은 왜 울림일까요? 그리고 왜 모우는 진우에게 마음을 열어가게 될까요? 왜 그에게 관심을 갖게 될까요? 청각장애인인 진우는 울림으로 노래를 듣는다고 합니다. 표현이 은유적이죠. 단순히 소리를 울림으로 대신해서 듣는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듣는다는 의미도 담고 있죠. 울림은 소리와 조금 다릅니다. 소리는 음파가 전해지는 거죠. 울림은 그 소리가 더 크고 맑게 되울리는 걸 뜻합니다. 또 단순히 목소리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이 전해질 때 울림이라는 말을 쓰게 되죠. 말은 사실 전해지는 내용 말고도 비언어적인 것들에 의해서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엄마가 읽어주는 책 소리를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유도 단순히 그 내용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죠. 뱃속에 있을 때부터 들었던 그 파동, 그 울림을 무의식적으로 듣기 때문에 편안한 거죠. 그 잔잔한 울림이 그립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연인이 전하는 일상적인 말 한마디 한마디도 그 말에 담긴 울림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듣고 싶은 거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말을 사용하지만 말이라는 게 단지 언어가 가지는 논리와 체계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그 언어 하나하나에 담겨진 울림이 있을 때 언어가 정의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전달되는 느낌도 전혀 달라집니다. 전달되는 말이라고 해도 어떤 말은 기계적인 소음일 뿐인 거죠. 영혼 없는 소리라는 말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상대 가슴에 공명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탁월한 연설가나 스피처는 사람들 마음에 울림이 주는 말을 한다고 하잖아요. 바람 부는 소리, 비가 내리는 소리도 가슴 속에는 각자 저마다의 울림이 있는 거죠. 그 울림으로 언어가 다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이해하고 또 공감하게 되죠. 울림은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 전해지는 그 사람의 진짜 소리입니다. 가슴에서 울리는 언어가 있는 거니까요. 진우는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너무 시끄러운 사람한테 존재감을 못 느껴요. 울림이 없는 소리는 기계적인 소음이기 때문이겠죠. 진우가 모음의 목에 손을 대고 울림을 듣는다는 건 단순히 소리를 들었다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모은의 가슴에서 나는 소리, 울림을 듣는 사람이라는 거죠. 소리로 미처 담아내지 못하는 가슴에서 울려나는 소리, 그리움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고 간절함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고 사랑도 들을 수가 있는 사람이고 외로움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내포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울림으로 음악을 듣는다는 진우의 말이 갖는 은유겠죠. 그게 왜 모은에게 의미가 클까요? 모은은 자신이 난기류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난기류 가운데 있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같이 생활하는 친구뿐입니다. 그녀의 난기류는 그녀가 자신의 직업에 대해 만족하지 못해서만일까요? 모은은 자신이 오랜 사회 경험으로 인해서 흔들림 없는 사람이라고 있었습니다. 단단하게 굳은 살 밖에서 흔들림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상을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안정된 스튜어디스, 자기 자리를 떠나고 배우라고 하는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합니다. 피상적으로는 하고 싶은 게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지만 현대인들 모두가 갖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불완전함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누군가는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누군가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건가? 라는 끊임없는 질문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찾기 위해서 애쓰고요. 자기 자리에 늘 만족하면서 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히 직업과만 연결된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 난기류라고 했던 표현이요.
그래서 모은이 방향도 불안하고 속도도 불안한 길에 서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삶은 그렇게 낭만적이지만은 않죠. 자기 자리를 떠나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도 알아주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자기 자리가 없으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해요. 안전하지 않은 자리입니다. 불안하고요. 그래서 나는 안전한가라는 질문을 모은이 하게 됩니다. 진우랑 비슷하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해 늘 먼저 다가가야 하고 눈을 깜빡이는 것이 걱정인 진우거든요. 진우는 늘 불안했잖아요. 세상과 단절되지 않으려는 진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우 역시도 스스로에게 늘 질문하지 않을까요? 나는 안전한가? 웬만한 진동에도 흔들리지 않던 강한 맷집을 갖고 있던 모은입니다. 그 모은의 가슴에서 나는 울림은 누가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니겠죠. 어쩌면 모은 자신도 모르는 소리겠죠. 단지 직업을 선택하는 그 너머 삶에 대한 불안함이 모은에게 있었다고 봐야죠. 그게 뭔지 자기도 모르니 불안한 거겠고, 그런데 그 가슴에서 울리는 소리, 그 소리를 듣는 남자를 만난 겁니다. 느꼈다고 봐야죠. 자신을 포함해 누구도 모를 것 같은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우입니다. 그런데 그건 진우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누군가 먼저 열심히 찾아오지 않으면 진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우는 무슨 말이든 늘 하고 싶었고 손을 내밀어야 하는 사람이죠. 아무리 소리를 높여도 내 귀에 들리지 않는 세상의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언어가 사람들에게 소용없다는 걸 알죠. 그건 처음 모은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겠고요. 그런 진우에게 처음으로 다가와 진우의 울림을 들으려는 사람이 바로 모은이었던 거죠. 현대인들이 모두 섬과 같다는 말을 하죠.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누가 알아줬으면 하지 않나요? 단순한 말, 소리 말고 깊은 울림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생각날 때가 많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과 마음이 열리는 지점이 바로 이 음악, 울림에서 시작이 된 거죠. 조심스럽게 서로가 서로의 울림을 알 수 있는 사람임을 확인한 거죠. 서로의 울림을 찾아가는 두 사람은 그래서 그렇게 아프다가 다시 확인하고 다시 아파하고 그렇게 깊어가는 사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 드라마가 원작인 작품이죠. 일본 드라마가 좀 지루하게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좋은 일본 영화나 드라마는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그 깊은 감동에 푹 젖게 되더라고요. 언제 그랬는지 모르지만 감동으로 촉촉하게 젖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일본 문화라는 게 직접적이지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오래 곱씹을수록 화면이 남고 표정이 남고 생략된 대사들이 울림이 있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중년이어도 저렇게 멋있구나라는 정우성과 신현빈의 따뜻한 케미도 너무 좋지 않나요? 두 연인의 잔잔한 울림을 몰래 엿들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큰 드라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18.5도였습니다. 또 뵙겠습니다.